안녕하세요, 카트 에디터 김태현입니다. 자, 오늘 여기 강원도 인제까지 이 차량을 만나게 왔습니다. 요즘 광고로 굉장히 핫해졌죠. 바로 소나타 N9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서킷 주행, 공도 주행까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볼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매력이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년째 지금 아반떼 스포츠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아반떼 N9을 비롯해서 이제 소나타에도 N9, 예전에 그냥 스포츠와 다르게 N9이라는 걸 통해서 좀 다양하게 전에 비하면 확실히 감성적인 면까지 신경 쓴 게 많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슬러럼 먼저 웜업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40km 출발. 네, 서스펜션의 움직임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조차감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부드럽게 조향이 되는데, 예전에 그냥 단순하게 무거웠던 그냥 그런 스티어링 휠감이 아니라 적당히 잘 타격을 잡은 느낌입니다. 자, 다음 차량 60km 출발. 네, 좋습니다. 회차해 주시고요. 네,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귀신 CF에서 날아갔던 0에서 100km까지의 가속감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보다 한번 100km까지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준비되셨으면 출발. 네, 벌써 올라가고, 네, 100km까지 돌아간 거를 확인했습니다. 네. 노멀 모드인데 생각보다 충분히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제원에 비해서 체감 성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게 되면 전자장비, 구동력 제어 기능이 해제된다고 하죠. 전자장비 개입이 해제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 출발. 네, 휠스프링이 좀 낮고요. 지금 100km 통과. 귀신도 놀란 런치 컨트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아주시고요. 오른발로 악셀 페달을 끝까지 밟아주세요. 자, 브레이크 페달을 떼시고 출발! 자, 힐스림이 이거 차량을 전혀 일어나지 않고 가속을 빠르게 하셨어요. 네, 런치 컨트롤 하게 되면 출발할 때 휠 슬립이나 이런 걸 제어해줘서 노면을 최대한 굶겨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0에서 100km까지의 가속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 놀랄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세단과 가면 확실히 빠르고요. 그래서 하드코어한 정도의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달릴 곳이 공도죠. 일반 도로에서 노멀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전거리 약 2배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요. 일단 노멀인데 스티어링 휠은 스포츠만큼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기존 현대차에 비하면 좀 묵직한 느낌이 들고요. 이게 생각보다 차선 유지 장비가 개입이 좀 있어서 차선 유지를 끄고 한번 제가 직접 좋다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노멀 모드가 공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겠죠. 소나타 N9은 서킷을 들고 올 정도의 그런 차량보다는 아무래도 패밀리카로 그렇게 운행을 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공도에서의 성능이 가장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타던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이 거칠거든요. 그래서 단단한데 이게 세련된 단단함이라기보다 좀 거친 느낌입니다. 확실히 중형 세단이다 보니까 전자식 가변 대폰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노면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곳인데 노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당히 노면에 어느 정도인지 읽기는 괜찮고요. 그렇다고 이게 막 불편한 단단한 정도는 아닙니다. 소나타라는 패밀리 세단이고 이게 완전한 N이 아니라 N9이죠. 서스펜션은 로우 스프링이나 이런 거 적용하지 않는 이상 일상 주행에서 충분히 타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반떼 스포츠를 데일리카로 운행하기 때문에 그 단단함에서 오는 피로함, 오늘 여기 인제까지 올 때도 조금 피로함이 있었는데 세팅은 일단 공간감도 있고요. 중형차답게 지금 길단 노멀 모드, 그 다음에 80km 내 지금 일반 도로에서는 충분히 컴포트한 느낌이 듭니다. 소나타 DNA8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게 풍절음이었죠. 그 풍절음 문제를 이중 접합 유리를 기본 적용해서 그걸로 해결을 했습니다. 초반에 구매하신 분들이 좀 불만이 있었겠지만 후기에 확실히 이중 접합 유리 덕분에
밖에서 들리는 풍조음이 일반 도로에서는 그 들리는 느낌 아닙니다. 네. 아래 도면이 어떤지는 읽으면서 예전처럼 스포츠 세단을 표방할 때 단단하게만 하고 뭔가 세련된 처리를 못했다면 지금은 N9이 오면서 좀 잘 세련되게 처리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의 감도는 일반 노멀이지만 다른 현대차에 비하면 확실히 좀 묵직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속에서 다시 나갈 때 가속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8단 DCT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변속기가 RPM이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변속되는 타이밍이 좀 느껴지거든요. 기존의 소나타 1.6 센시어스 같은 경우에는 8단 자동 변속기, 토크 컨버터 기반의 자동 변속기였는데 확실히 습식 8단 DCT가 들어가면서 이런 일상 주행에서도 RPM을 봐도 변속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외관에서 좀 멋은 있지만 확실히 자극적인 그 정도는 아니고요. 가속을 할 때는 엔진음이 좀 들어옵니다. 이게 뭐 기분 나쁜 소음이라기보단 기분 좋게 들어오는 정도의 소리가 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돌리면 일반 와인딩에서도 차체 크기를 감안하면 이 정도면 충분히 재밌게 돌릴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버킷 시트가 뭐 풀버킷까지는 아니지만 좀 미끄러지지 않는 스웨이드 재질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감싸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차체가 움직일 때 몸을 그래도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완전히 파묻히진 않아도 옆구리를 충분히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는 시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소나타는 중형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덩치가 크죠. 그럼에도 과연 이 와인딩에서 어떤지 스포츠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RPM을 높여 쓰는 게 느껴지고요. 코너에서 감속을 할 때도 감속감 그리고 브레이크 휠에 대한 페달의 담력은 괜찮은 편입니다. 이렇게 초반에 예민하게 몰려있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담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일상 주행 때는 뭐 예민하다거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세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올 시즌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왜 썸머 타이어가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데일리카기 때문에 썸머 타다 윈터 타다 이게 가는 게 오히려 더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올 시즌 스포츠장이지만 올 시즌 타이어를 적용한 거는 충분히 잘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과감하게 하실 분들은 어차피 순정 타이어 바로 팔고 스포츠 타이어로 바꾸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데일리카 유저시라면 지금 타이어는 뭐 겨울 시즌에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타이어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구매하실 때 추후에 타이어 바꾸실 때는 아마 비용이 일반 소나타에 비하면 확실히 좀 비싸게 들 것은 감안하셔야 되겠죠. 요즘 현대자동차가 적극적으로 수입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뭐 수입 타이어가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성격에 맞게 괜찮은 타이어를 이렇게 장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공도 주행에서 길진 않지만 이 서킷 주변의 와인딩과 같은 이런 좁은 국도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주행이 가능하다.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컴포트한 승차감도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제동력도 브레이크 세팅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세련되진 것 같아요. 물론 4년 가까이 차가 됐기 때문에 와반테 스포츠가 너무 예전이라고 하겠지만 그 사이에 N이 나오고 N9이 나오면서 이런 주행 감각도 확실히 전에 비하면 현대가 노하우가 많이 생겼다는 게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소나타 가족 위에 타기 때문에 N이 아니죠. N9이기 때문에 하드코어한 정도의 주행 질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더 길게 별도의 시승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또 한 번 더 일반 도로에서 좀 더 길게 체험을 해보고요. 오늘 왕복 16km 대열에 맞춰서 이 정도만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민관 선수는 다른 느낌이 드네요. 출발! 첫 번째 수단 같은 경우에는 원선의 구간을 이동하게 되죠. 원선의 구간이 한번쯤 긴급 회피 모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긴급 회피 모듈. 자, 콘서트 주의해 주시고요.
번째 승낙업을 진행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승낙업 끝나면은 제동박스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서 강하게. 이런 롤링이나 이런 자세에서 괜찮았고요. 제가 브레이크 조작에 내는 게 부드럽지 못했는데 뭐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면 온도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기온이 많이 차갑기 때문에 자, 그립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행은 자, 타이어를 예언한다라는 느낌으로 점차적으로 속도를 높이도록 할게요. 일반 노멀 모드에서 먼저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스트럭터 분이 알려주시는 레코드 라인 따라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조차가 높은 인제 서킷인데 네, 확실히 뭐 제원상 차이도 있지만 확실히 XM6를 했을 때보다 더 차에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런 제원 차이가 좀 느껴지고요. CF가 나온 것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코너에서 귀신이 타지 못하겠던 레브 매칭, 변속기와 엔진의 RPM에 맞춰서 코너 탈출을 빠르게 도와주는 그 레브 매칭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 드라이버들이 힐앤토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차가 알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너에서 돌고 나갈 때, 다운시프트 할 때 조금 더 빠르게 보정되는 그런 느낌이 제가 마치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RPM 보정을 해주는 게 느껴집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꿔주시겠어요? 네,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서 또 주행 기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하면서 차량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놀랬던 액티브 사운드 C가 지금 크게 돼 있는데 확실히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8기통 사운드처럼 인위적이지만 스피커를 통해서 울리는데요. 좋게 말하면 이런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일상 도로에서 나만 즐길 수 있는, 외부로 피해를 안 주고 나만 즐기는 재미가 있다면 단점으로 진짜 순수 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 사운드니까 확실히 감성 마력이 조금 더 올라간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엔기어 시프트는 직선거에서 가져갈 때 느껴졌는데 전에 제가 타던 7단 건식 DCT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경속된 그런 듀얼 클러치 느낌보다 부드러운 데서 좀 초점이 맞춰졌다면 직결감이라고 그러죠. 뭔가 철컥철컥 맞춰지면서 변속하는 듯한 느낌을 소나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기존의 현대에서 그냥 DCT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인 면도 챙겼구나, 이게 확실히 느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아마 이거 갖고 서킷 도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렇게 하실 분들이라면 M 퍼포먼스 파츠를 하시면 좀 더 하드하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서킷에서 이 묵직한 스티어링 휠의 감각은 다시 한번 만족감을 더해주고요. 귀신이 놀란 광고 포인트는 굉장히 이 차량의 매력 포인트를 제대로 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소나타 DM8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N9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부에 N9 배지 전용 에어덕트와 그 다음에 좀 달라진 그릴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기본보다 더 만족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에어덕트 같은 경우에도 아반떼 N9에서 보던 그런 쐐기형 모듈로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 열이 식힐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있는 기본의 현대차와 비슷한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부 보시면 N9이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고 좀 더 차체가 낮아 보이고 스포티한 효과를 더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사이드 스커트는 좀 완성도를 높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이죠. 블랙과 실버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좀 더 스포티한 매력을 더해주고 가운데 N캡을 통해서 진짜 이제 완성도를 더해줬고요. 타이어는 245 40R19 피렐리의 올 시즌 타이어 4계절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뒷바퀴 뒤쪽에는 에어 인테이크 형상이 있지만 또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진 않은 형상이고요. 사소한 터치지만 완성도 높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부 디자인이고요.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기존과 다르게 리어 스포일러가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범퍼에 리플렉터가 들어가 있고 듀얼 머플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순정으로 달려 있고 M 퍼포먼스 파츠를 하게 되면 카본까지 되기 때문에 순정의 그런 깔끔한 마무리 완성도를 원하신다면 장착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듀얼 머플러는 따로 가라는 아닌 것 같고요. 아래는 검정색 마무리해서 건발의 조합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플레임 레드라는 컬러인데 8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들어가 보시면 일단 도어 트림에 다크 크롬이 적용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기본적인 스포티한 차량의 그런 조건을 잘 따랐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과 그 다음에 스웨이드 재질이 섞여 있는데요.
레드 스티치와 함께 몸을 잘 지지해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본 DN8 베이스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레드 스티치나 다크 그레이 컬러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 클러스터에는 이렇게 게이지 통해서 엔진 오일 온도나 그 다음에 터보 부스트압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D컷은 아니지만 적당히 두툼한 그립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시 3시 부분에는 타공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는 블랙 메탈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N9 로고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 버튼도 다크 크롬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변속 버튼도 다크 그레이 컬러의 버튼 N9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가 소나타 DM8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질과 그 다음에 컬러를 통한 그런 감성적인 차이, 그 다음에 헤드라이닝까지 다 블랙으로 마감해서 일체감 있는 그런 스포티함을 더해준다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페달류는 오르간 방식의 악셀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은 소나타 DM8 그대로 큰 차이 없고요. 뒷좌석에도 나파 가죽과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되어 있다는 점이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인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177에 나름 덩치가 큰데 앞에가 지금 많이 뒤로 빼놨거든요. 누가 촬영하신다고. 근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공간이야 뭐 소나타가 워낙 넉넉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는 보시는 것처럼 면적이 나름 넓게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위한 편의사항은 뒷좌석 전용 에어벤트와 USB 충전기, 2단 열선 시트, 그 다음에 매뉴얼 선커튼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는 특별한 사양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나타 DM8의 스포츠적인 감성을 좀 차별화둔 그 정도의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나타 N9을 시승해봤습니다. 좀 제한된 상황에서 다양하게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는 일타를 꿈꾸는 아빠들의 패밀리카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제한된 환경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추후에 더 시승할 수 있으면 한번 자세하게 공도에서 리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